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똑같은 검정색 양말을 10켤레를 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살겠다는 미니멀리즘 열풍이 불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표현하겠다는 디자인 양식이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는 정리전동법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법이나 기술을 넘어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 미니멀리즘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방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20대 시절의 스티브 잡스와 회색 티셔츠만 약 20벌을 갖고 있던 마크 주커버그의 옷장 사진이죠. 당시 자산이 1억 달러였다는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과 비교한다면 사진 속 풍경은 참 조촐합니다. 가구나 옷이 아니라 아예 인테리어 기업, 패션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들이 이런 선택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엔 요만큼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2011년 이스라엘의 가석방위원회가 내린 1100건의 결정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석방이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중에 착실하게 생활하고 개선된 게 분명해 남은 형벌을 줄여 일찍 풀어주는 제도로 말합니다. 평소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가석방 후보가 정해지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보니 재미있는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가석방을 승인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침 일찍 내린 가석방 승인율은 약 70%에 달했으나 오후엔 그 비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후에 특히 가석방을 허락받을 만한 사람이 적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원회 구성원들이 오후엔 지친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 내내 그 작업을 하느라 지친 위원들은 오후에는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는 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편하니까요.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현상을 자아고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아 강도라는 한정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에너지죠. 균형을 유지하고 생각과 표현을 조절하는 등 자기를 규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 에너지는 계속 고갈됩니다.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앞서 말씀드린 자아 고갈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반복해서 신경 쓰다 보면 점점 자아 강도는 고갈됩니다. 당연히 가랑비에 옷 젖듯 자아 고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패션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에겐 오늘 양말 뭐 신지? 라는 고민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조차 다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정된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몸과 마음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며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죠. 반대로 과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느라,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괜히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느라 말이죠. 그럴수록 나의 한정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꿔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활력 있고 파워풀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전체 용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배터리 용량 자체를 키우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기능을 꺼서 배터리가 닳는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할 건 우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매번 최신 스마트폰을 살 수도 없고 배터리를 낭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최신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늘어난 용량만큼이라 계속 낭비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두가 빈방에서 살고 매일 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항상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책상 위에 많은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은 사진들도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다양한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 종사하며 여러 옷을 입어보는 게 일인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기서 핵심은 나에게 중요한 영역과 덜 중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인테리어나 옷이 전부가 아니고 말이죠.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 뒤 중요한 영역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영역은 내려둡니다.
전략적 포기라고 할까요? 그다지 필요가 없으면서도 계속 안고 있는 물건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걸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괜히 신경을 건드리는 알람이 있다면 꺼놓을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말고 지난주보다 하나 더 비운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익숙한가 아닌가의 문제니까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겐 양말 신기가 될 수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양말 신는 일에 딱히 설렘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자신만의 패턴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양말 뭐 신지가 고민이라면 제일 무난한 디자인의 똑같은 양말을 잔뜩 사놓을 수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똑같은 검정색 양말을 10켤레를 샀거든요. 미리 어떤 옷엔 어떤 양말을 신겠다고 정해놓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점심때 뭐 먹지? 에 설렘은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근처 음식점 리스트를 정해두고 돌아가면서 가거나 알아서 매일 메뉴를 바꿔주는 백반집 혹은 구내식당을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관찰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딱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려두거나 아니면 덜 신경 쓰고도 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습관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도에 맞게 습관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일을 해내려기보다는 어떻게 내 에너지를 중요한 일과 가치에 집중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